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잘생기지도 않고 크게 키가 크거나 작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남자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다른 대학이다 보니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끼리 같이 연락을 하며 지냈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신랑이랑 같은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을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멋부리기 바빴고 저녁이면 술을 먹고 헌팅을 하느라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놀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온지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성적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 그때는 신랑에게 관심도 없을 때라 그런가 보다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같은 학원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먹는데 뒤늦게 신랑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땐 여자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제법 허우대는 멀쩡히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며 다 같이 근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랑은 대학교 졸업 후 짧게 회사를 다니다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현재는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서 헤어지는데 저의 동네 근처라 집에 걸어가는데 신랑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했었는데 여전히 예쁘다고 하면서 고백을 했고 어영부영 그렇게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날 동안 싸우기도 울기도 많이 해서 이제는 미운정까지 들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긴 했지만 술만 먹으면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았고 특히 길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 보니 술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만 없으면 신랑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6개월 정도는 제가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까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6개월이 넘어가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술을 먹으러 다녔고 술을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다 혼자 잠들곤 했는데 제가 그런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녁이면 몰래 야식을 먹거나 안 먹던 술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금세 10kg 가까이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신랑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제 배를 쿡쿡 찌르거나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작은 물건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놀린다는 듯이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게 점점 도가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술을 진탕 마시고 했던 일들을 술을 깨면 기억을 못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신랑이 하루는 술을 먹고 저를 직접 때리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맞을 짓을 했냐고요? 저는 그저 신랑의 폰에 다른 여자가 밤늦게 문자가 와서 물었더니 여자가 주제넘게 떠든다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손을 들어 제 머리통을 때렸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눈에 별이 보였고 그날 저를 때린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신랑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저희 신랑 찌질하고 왜소한 체형인데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때리니 아픈 것도 맞은 것도 너무 열이 받는데 그 다음날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나 어제 때린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난 어제 집에 들어와서 장기역분인데. 그럼 그 여자는 뭔데? 왜 말이 없어?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인데 당신이 오해할까 봐.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뜸을 들이니? 저는 오해할 것도 안 했는데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지 그보다 기억도 못하는 신랑에게 맞은 게 분하기도 하고 저도 제 몸 하나는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운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무슨 운동을 배울까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삽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별달리 이유가 있어서 합기도를 배운 건 아니고 제가 도복을 좋아해서 합기도를 시작했고 저희 집 주변에 운동을 배울 만한 곳이 복싱, 합기도, 검도가 있었는데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복싱은 안 될 것 같고 검도는 무기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제가 발은 잘 못 쓰는데 힘이 좋아서 업어치기와 같은 기술에 재능이 있고 대련을 하다 보니 제가 겁이 꽤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랑이 저를 때렸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운동을 배우던 처음의 목표는 잊혀지고 반년 정도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니 살도 5kg 정도 빠지고 몸도 육안으로 보기에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신랑이 또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게 들어줬어요. 당신은 왜 그런 운동을 해? 합기도가 어때서? 아니, 다른 여자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나 그런 예쁜 운동 하는데 당신은 무식하게 합기도가 뭐야? 당신도 다른 집 신랑들처럼 술 먹고 곱게 안 자고 무식하게 술주정 부리잖아.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인데. 당신이 하는 게 운동이기는 해? 가서 깔짝. 말 가려서 해. 난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왕년에 유도 좀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신랑이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정말 이 인간이 미쳤나 싶은 생각과 놀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놀랬나 봐요. 무슨 반사신경 작동하듯이 그대로 신랑의 겉옷을 잡은 채로 업어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저도 놀랐지만 신랑도 놀래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을 때렸고 저희는 거의 난투극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신랑에게 맞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랑은 솜방방이라서 제가 더 많이 때려버렸어요. 다음날 신랑은 몸 여기저기 멍이 있었고 저도 몸 이곳저곳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저에게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었냐고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있었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신랑이 저를 때리고 때렸던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이러이러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설마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는데 며칠 뒤 신랑이랑 함께 집에서 오랜만에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갈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신랑은 이제 버릇이라도 된 건지 또 손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날은 분명 신랑도 얼마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러길래 신랑이 들어올린 손을 제가 쳐냈고 신랑이 어이없어 하더니 반대쪽 손을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다른 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술을 먹고 폭력을 쓴 신랑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신랑에게 손을 뻗었고 그렇게 신랑과 계속 서로 맞고 때리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신랑의 거기를 발로 팍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나 죽는다며 욕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저도 그땐 많이 맞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신랑을 거의 발로 퍽퍽거릴 정도로 밟았어요. 맨날 때리고 기억 못하면 끝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계속 신랑을 때렸고 신랑은 거기를 맞은 게 타격이 컸는지 그제서야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뭐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게 뭘 잘못해. 또 기억도 못할 거. 잘 됐다. 기억도 못할 거 이번 참에 기억 날 때까지 맞아보자. 아니야 기억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신랑은 결국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긴 많이 아팠나 봐요. 거기를 찬 것에는 저도 좀 미안함이 있어서 신랑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난투극이 있었던 것을 끝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부부가 서로 몸의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신랑은 지금도 종종 저에게
그날 거기를 맞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늘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사람이 순한 양까진 아니지만 찌질했던 학생 시절의 성격 그대로 집에 와서 성질을 부리다가도 저도 같이 화를 내면 얌전히 발을 닦고 자러 가는 모습이 왜 이리 웃길까요? 사실 이 일은 벌써 3년도 지난 이야기인데 오늘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먹다가 생각이 나서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신랑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해가 끊겼다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까지 깔끔하게 끝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신랑과 술을 한 잔 먹는데 오늘도 술 먹고 다시 대련하자면서 대드는 신랑이 이제는 귀엽네요. 유도를 배웠다고 큰소리 치던 것도 초등학교 때 잠시 다녔던 걸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합기도를 잘 다니고 있고요. 이 나이를 먹고 종종 대회도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 말이고 법이네요.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신랑과 다른 몸의 대화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